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입니다. 서초구의회 정례회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민선 7기 지난 3년간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재난관리와 환경 디자인 분야 대통령상, 행정혁신 우수사례 평가 1위, 특히 재산세 감면 내용을 담은 서초구 구세조례는 우리나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재산세 인하 결정을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정보사부지를 문화예술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고 롯데 칠성부지도 상업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지구단위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의 동서축과 반포대로 문화예술축을 연결하는 최상의 퍼즐이 맞춰진 셈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서초 전 지역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470억 원. 코로나19 위기의 민생경제 활성화와 재난극복 지원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백신 접촉센터에 필요한 의료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방역 기동 단선박 운영, 코로나 당직 수당 확대, 관내 소상공인 신용 보증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 초스피드 대출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제설 장비 확충과 침수 지역 하수도 준설 공사도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구령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 이수 공영주차장을 리모델링하는 등 주민 편의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노선을 운전하는 버스기사분들의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는 화장실 이용이라고 합니다. 서리풀 터널을 오가는 유일한 시내버스인 742번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서초구가 정류소 한 곳을 버스베이로 신설했습니다. 742번, 옛 751번 시내버스는 은평구 구산동에서 숭실대 정문화까지 운행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3시간 가까이 운행했는데 올 초 교대까지 연장 운행하면서 평균 운행 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늘었습니다. 유일하게 서리풀 터널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되면서 시민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운전 기사들의 근로 여건은 열악해진 것. 아무래도 총 운행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중간에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없고 그래서 늘어나는 구간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라 배차 간격 맞추기도 힘들고. 742번 버스 기사들은 서리풀 터널을 지난 뒤 정류소가 아닌 곳에 잠시 차를 세우고 인근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서초구는 해당 장소에 신규 정류소를 신설했고 서초대로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버스베이를 조성했습니다. 그 정식 정류소로 하면서 이제 기사님도 화장실 이용하시고 좀 휴게 시간 가지실 때 이제 승객들도 타고 내릴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한 거고, 조치를 하면서 이제 버스베이 같이 설치를 하면 이제 본선 차로에 방해가 없으니까. 버스베이는 보도 쪽으로 움푹 들어간 형태의 버스 정차대로 승객이 승하차할 때 버스가 하위차로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버스베이에 잠시 정차하면서 버스 기사들도 화장실 이용만큼은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정류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화장실을 좀 어떻게 보면 정류장에서 정차해서 그다음에 화장실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름대로 좀 부담이 덜 되죠. 왜냐하면 여기 정류장 음대에서 여기다 중간에 세워놓고 갔다 오면 손님들한테 그렇잖아요. 손님들한테도 좀 덜 미안한 것 같고 어차피 여기가 정류장 겸 화장실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운전 기사들의 휴게 시간 확보와 용병권 같은 근로 여건 보장은 승객의 안전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버스베이 신설은 742번 운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교통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식품을 택배로 받는 주민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식품군 물량이 50% 이상 늘었다는 발표도 있는데요. 신선식품 포장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아이스팩은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서초구가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도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섭니다. 재활용 수거함에서 아이스팩을 꺼내 옮겨 씻습니다. 작업장에 도착하면 우선 용도에 맞게 분리하고 세척과 소독 작업을 거칩니다. 한 박스에 30개씩 들어가니까 20박스 나가고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초구가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지난해 수거함 70여 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습니다. 저희 같이 조그마한 협소한 공간에서 물도 담아야 되고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에 다량을 구매해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여러 부분적인 면에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아이스팩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요청이 들자 올해는 아파트 단지에 수거함 280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재사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척과 소독 전담 인력을 따로 두고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는 등 위생에 더 신경 썼습니다. 로고 있는 거를 일체 다 빼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 보면은 김치 자국이라든지 이런 물 들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깨끗하게 다 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현재 아이스팩을 제공하는 곳은 150여 곳. 배송한 아이스팩만 11만여 개에 이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을 원하는 수요업체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도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는 물타입 아이스팩은 재사용이 어렵다며 젤타입 아이스팩만 수거함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인공지능 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양재 R&D 혁신지구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현재 이곳에는 AI 양재 허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AI 지원센터가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017년 양재 R&D 혁신허브로 출발한 AI 양재 허브. 2019년 현재의 이름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 지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관 당시 10여 개에 불과했던 입주 기업은 현재 88곳으로 성장세가 뚜렷하지만 임차 공간 3곳에 기업들이 분산돼 협업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건물 내에서 있는 기업들끼리는 조금 이제 협업이 좀 수월하게 가능한데 아무래도 좀 서로 이제 다른 건물들에 있는 그 기업들과는 좀 협업이 좀 어려운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눠져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모여서 같이 좀 정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으면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4일 착공한 AI 지원센터는 바로 이 같은 아쉬움을 해결할 앵커 시설로 건립됩니다. 한국교총 인근 옛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에 들어설 지원센터는 연면적 약 10,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지어집니다. 스타트업 종사자와 연구원 등 500명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 입주 기업에는 기술 사업화와 투자 연계, 판로 개척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협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도 만들어 양재 일대의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명은삼과 양재청으로 집중 배치하고 양재 허브 쪽으로는 서로 협업 공간과 그다음에 공동적으로 연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적인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대학원인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입주한다는 사실. 센터 5층부터 7층까지 3개층에 자리할 카이스트 AI 대학원은 학위, 비학위 과정 운영, 기업 기술 이전, 취업 연계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기대하게끔 만듭니다. 교육기관이 없다는 점이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이 이곳에 같이 함께 함으로써 그러한 부족한 점을 메꿔올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의 발전에 그런 좀 더 앞선 학문적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카이스트 AI 대학원은 고급 인력풀이 될 전망입니다. 대학원과 스타트업의 연구 교류는 물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인재들을 기본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카이스트에 맡고요. 카이스트가 인재 양성뿐만이 아니고 산학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업에 직접 접목해 볼 수 있고,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AI 대학생들이 바로 취업도 할 수 있는. AI 기업의 협업 활성화와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 건립될 AI 지원센터.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 속에 2년 뒤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중장년은 뭔가를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은 때이죠. 새로운 걸 배우고 즐기고 또 직접 가르치기도 합니다. 인문학부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까지 내용도 다채로운데요. 그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크기를 재고 모양을 고려해 아크릴 컵받침을 디자인합니다. 혹여 설명을 놓칠세라 사진을 찍어두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해봅니다. 프로그램 다루는 것이 서툴지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페이지가 아니고 파일로. 그러면은 그냥 밖에 여기에서 복사를 하시면 되죠. 수강생 평균 나이는 63세. 어느새 흰머리가 늘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젊었을 적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도안을 UV 프린터로 전송해 인쇄하니 밋밋했던 아크릴 컵받침에 화사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한번 배우고 나니 익숙해진 수강생은 더 많이 만들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실생활에 제가 쓰려고 하니까 대부분은 근데 이제 장식용품이지만 집안에 이제 아주 조그마한 거, 소품들 그런 거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배우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중장년층이 직접 동년배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은행을 다니다 5년 전 정년퇴직한 이성기 씨. 틈틈이 공부했던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직장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거기다 또 좋은 기회가 돼갖고 또 강사, 남들한테 또 알려주는 그런 걸 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50+ 세대들이 4차 산업 분야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배우고 체험해서 그들이 취미생활을 새로 가질 수 있도록 또 50+ 세대의 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가지고 오락실 프로그램 체험들을 개설했게 됩니다. 센터는 수강생의 호응도를 고려해 하루 체험 강좌를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더 많은 중장년층을 정규 프로그램 강사로 초빙할 예정입니다. 서초구가 별도 필증 없이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수거 장소를 입력하고 배출 품목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견적 확인과 결제까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빼기 앱을 다운로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양재이동 주민센터,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인 동복지대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복지대학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주민이 지역복지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도록 배우는 교육과정입니다. 모두 2년 과정으로 공동체 활동 교육과정 이수 후 복지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양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가 만 60세에서 74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만 65세에서 74세 이하의 경우 이미 접종을 진행 중이고 만 60세에서 64세 이하는 6월 7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6월 3일까지 진행됐고 이번 접종 기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10월경에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한 뒤 정해진 날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초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주민은 내년 5월 29일까지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에서 8주 진단 시 15만 원에서 55만 원,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위로금 15만 원이 나옵니다. 3%에서 100%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사망할 경우 500만 원이 보장됩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가지고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보험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서초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